자, 오늘은 엑기스 3탄으로 여러분들이 3일차에 4일차에 진행했던 루미온 수업에 대한 엑기스 영상을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제가 준비했던 건 총 두 가지 파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작업하는 같은 작업입니다. 같은 작업인데 조금 어둡게 표현했던 거랑 밝게 표현했던 것 중에 이 주간 타입으로 표현했던 게 조금 쉽기 때문에 이 타입을 빠르게 리터치하면서 이 포토샵까지 활용을 해서 섞어가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끝까지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짧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스케치업을 켜주셔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웨어하우스에 있는 걸 우선 활용을 할 겁니다. 웨어하우스에서는 맨 처음에 키시게 되면 꼭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오피스 빌딩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 모델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타스1985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활용을 했고요. 이 파일이 나는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제가 카톡으로 제공해 드렸던 파일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엑기스 파일 안에도 제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러한 모델링 파일을 저는 그냥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이러한 파일을 응용을 해서 지금 이러한 작업이나 혹은 이러한 작업 두 가지를 응용을 하는데 저희는 우선 요걸 할 줄 알면 나중에 날씨만 조금 어둡게 바꾸고 진행을 하면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주간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했냐면 이제 루미온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여러분들께서 루미온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시고 이것 역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싱크, 라이브 싱크라고 해서 실시간 동기화하는 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셔야 될 작업은요. 여기에서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 역시 동일하게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스케치업에서 지형을 만들기 조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솔직히 조금 버벅거리는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면 약간 랜드스케이프, 지형이나 이런 거를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신 다음에 이제 루미온을 켜주시고 새로 생성 그리고 기본적인 평원 환경으로 해주시고 여러분들 댁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학생용 버전 1년마다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이메일만 있다면요. 이거를 활용해서 진행하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케치업에서 이 루미온 라이브 싱크를 설치하시게 되면 플레이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근데 플레이 버튼 누르시기 전에 방금과 같은 경고창이 떠요. 이 이유는 한번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작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정도 저장을 해야 이게 라이브 싱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V-Ray의 엑기스에 요건 이제 루미온 작업이겠죠. 그래서 기본 모델링 이라고 해서 이거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루미온에 가시면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WASD로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WASD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기 있는 먼 곳을 가고 싶어요. 저기 뒤쪽에 먼 곳 이게 느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스케일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속도 조절하는 게 없어요. 반면에 이제 트위모션이라고 하는 동일한 유사한 프로그램에는 속도 조절하는 게 스크롤러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건 없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따로 찾아봐도 그럴 때 제가 자주 쓰는 팁앤트릭 기술은 그냥 나무 같은 거 배치해가지고 먼 쪽에다가 만약에 저쪽 가고 싶어요. 생성해요. 그 다음에 ESC 누르고 이 나무를 선택을 하세요. 이걸로 선택 요거죠.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이동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 동그라미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언저리 위치로 바로 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딜리트 할 때 이걸로 해서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저쪽 먼쪽 가고 싶어요. 먼쪽 가고 싶으면 또 클릭해서 할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거는 구도를 한번 잡기 위해서 나무 아무거나 하나 저쪽 먼쪽에다가 탁 클릭해 주시고 선택하시고 저기 동그라미를 더블 클릭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나무는 클릭해서 지우시면 되고요. 자, 우선 구도를 한번 잡을게요. 구도는 지형을 만들면서 이제 바뀔 수는 있어요.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시프트 키 눌러서 이동을 하시고, 나는 좀 이쪽 구도가 좋다 그러시면 이제 카메라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거는 이게 1.6m 기준으로, 사람 눈높이 기준으로 맞춰주시고 수평 눈이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을, 카메라 제일 잘 보이게, 아니 건물이 제일 잘 보이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주저앉히고 이렇게, 이 정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작업은 이제 태양, 여기 FX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찰칵 찍어주시고 선택하시고 태양 파트에, 태양, 음, 이 간혹 가다가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항상 위치가 바뀌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됐다. 태양으로 하신 다음에 태양의 높이라든가 위치 정보라든가 태양 위치 높이 해서 너무 태양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역광이 안 되게끔, 역광이 안 되게끔 간접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림자가 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추가를 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퍼스펙티브이기 때문에 건물의 왜곡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점 투시도로 잡을 건데요. 2점 투시도는 고정 예술 건축이 있나? 여기 있다. 2점 투시도. 2점 투시도를 하시게 되고 조금 움직이게 되시면 이게 적용된 상황과 적용되지 않은 상황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해 주시고, 2점 투시도의 양은 조절할 수 있으나 항상 맥시멈으로 양을 맞춰주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리터치를 하기 편할 수 있게끔 여기 하늘에 구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효과들은 제거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어, 구름, 하늘과 구름 파트에서 이 구름의 양은 없애줘서 이렇게 저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 엑기스의 3번에다 여기 지금 저장되고 있는 파일은 전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할 때 한번 절대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미온 렌더링 해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이 완료됐으면 여기 사람 빌드 버튼 눌러서 보시고요. 그런데 이쪽 보시면, 아이고, 네, 이게 컨트롤, 네, 이쪽 보시면 이게 지금 모델링이 덜 돼 있어요. 저 반대편에. 그래서 저쪽 모델링 수정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수정하실 때는 이거 잠깐 스탑 하시고 하는 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링은 수업 시간에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해서 여기 옆에 있는 거 Alt키 눌러가지고 색상 입혀주고, 이렇게 해도 면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투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 눌러서 슬라브와 벽체 두께를 만들어 줄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하시고 그룹 바깥으로 나와서 컨트롤 V 하는데, 그냥 컨트롤 V가 아니라 여기 특정 위치 제자리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위로 200만큼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컨트롤 G 해서 그룹핑 해주시고, 요거를 이제 슬라브와 벽체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별 하신 다음에 15개 이렇게 한꺼번에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패널 역시 하나 둘셋넷 하신 다음에 이걸 복사할 거예요. 복사해서 어디로? 저희 뒤편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밑에 방향으로 하나 복사해 주시고 별 15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쪽에도 보시면 요 한 줄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복사 딱 눌러주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배치하시고, 밑에 방향으로 하나 복사 제대로 해주신 다음에 별 15개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일단 밖에 보관했다가 더블 클릭해서, 자, 그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완료됐다 하면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서 루미온으로 가보시면 이제 반대편에도 이제 모델링이 제대로 돼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를 저쪽 끝에다가 갖다 놓고 ESC 눌러놓고 선택 더블 클릭 해서 쭉 보시면, 반대편 뒷부분도 모델링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워버려야지 해서 지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가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눌러주면 원래 위치로 가고, 빌드 위치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인터페이스만, 내가 어떻게 빠르고 쉽게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빨리 익혀 놓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재질을 넣을 건데요. 재질은 요거 해서 외부 재질에서요. Shift 키 누르고 쭉 가까이 가신 다음에 그 재질 회전하는 걸 설명하느라고, 예, 저희가 실외 재질 나무로 요걸 넣겠어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재질을 회전하거나 자세히 보기 가서 재질을 회전하거나 할 수가 있고, 크기 역시 텍스트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 대신에 설명했던 것 중에 매지 라인이 안 맞는다. 예, 이럴 때는 좌측면과 우측면을 컬러 아이디나 이러한 재질의 값들을 쪼개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분할해서 사이즈를 조절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루미온이나 트윈모션과 같은 게임 엔진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자동화를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동화다 보니까 이러한 소소한 거에 아직 이런 자동화 같은 것들이 한 20% 항상 부족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밝으니까 매지가 안 맞는 게 너무 보이니까 약간 색을 어둡게 해서 저희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반드시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유리 재질 같은 경우도 바꾸고 싶으면 재질 라이브러리 가서 이제 퓨어 글라스나 이런 걸로 바꿔주고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반사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다, 이러한 것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투명도도 낮추면은 불투명이고 높이면은 투명이 되는 서리 효과도 있네요. 서리 효과 한번 줘볼까요? 서리 효과, 릴리프는 릴리프 이런 유리 이런 효과도 있네요. 그 다음에 빗줄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을 경우에 여기 빗방울이
입혀지는 뭐 그런 효과 같은 거라서 어느 정도 자동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줌 아웃해서 이 컷 화면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또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브제를 차도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라인 활용해서 점프 활용해서 X축으로 선 하나 그려주고 라인은 단축키가 L입니다. 그래서 0으로 맞춰 놓으시고 L 여기서 선 그려주시고 다시 L 하는데 요거는 move 해서 요거를 move 해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동하는 거리를 40m를 썼습니다. 40m로 하면 좀 크긴 한데 어? 됐네. 40m.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면은 조금 더 크게 그려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 평면도 자체가 현재 있는 대지 자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예. 사선 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한 500 정도 올려줄까요? 500 해주시고 트리플 클릭 그룹 만들기. 지금 저는 그룹 만들기 오른쪽 버튼에서 그룹 만들기 요거를 지금 단축키로 해놨죠. 요거를 컨트롤 G라고 단축키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필요하면 도로 선이 필요하면 닫혀있는 도로선을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잠깐 하이드 시켜주고 숨기기. 여기 선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렇게 도로 선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요 면을 위에 방향으로 100 정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만들기 해주시고 편집 숨기기 취소 모두 해서 이거는 각각 대지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도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 도로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다가 아스팔트 하나 깔아주죠. 아스팔트 느낌 나게 여기서 대지 땅 아스팔트 있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루미온으로 들어가세요. 빌드 하시면 QE 하면 이제 여기 또 이런 돼지가 생겼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지직거릴 때 있어요. 예, 사실 이거는 여기 지지직거리는 거는 이 밑에 있는 이 루미온 돼지랑 이게 충돌이 나서 그래요. 이걸 집어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방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이 스케치업에 살짝 띄우면 돼요. 예. 스케치업에서 전체 대지를 살짝 위로 올릴 때, 자 보세요. 이거를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위로 가는 화살표 누르면 Z축이에요. 예. 그 엔드키 밑에 어, 있죠. 이건 설명을 따로 원격이니까 해드리면 키보드 레이아웃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쪽에 이런 거 있죠. 요게 Z축이에요. 위로 올리는 게. 좌우로 선택하면 이게 그때그때 다른데 X축이든 Y축이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게 Z축. 이건 고정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얘를 살짝 위로 올릴 때 그 위에 쪽 화살표를 딱 누른 다음에 한 100 정도 전체적으로 살짝 올리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집어퍼 현상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죠? 일어나는지. 잠시만요. 체크하고 카메라 이거 다시 클릭하고 빌드 위로 가면 이제 집어퍼 현상 안 나죠. 이거는 여기에 놨던 현상이 이제 안 나요. 네. 이렇게 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건 대지를 좀 만들 거예요. 왜 만드냐? 여기에서 카메라의 포토에 딱 봤을 때 이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능선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 나무도 심고 여기 건물 세우고 이쪽에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대지도 동산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혹은 이렇게 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희끗희끗하게 뭐가 이게 능선이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고 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어요. 예. 주변 공간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야 조금 리얼함도 살고 건물도 풍성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움직일 때 가장 편한 방법은 나무 하나 심어가지고 여기다가 나무 하나 심으라고 말씀드렸죠. 나무 하나를 저기 멀리다 심어요. 이렇게 딸깍. 그 다음에 ESC 누르고 선택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위로 쏙 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형을 좀 뜰 거예요. 지형 시프트 키 누르고 쑥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는 잠깐 이제 지워도 돼. 이동형이었으니까 자 여기서 대지 올리고 내리고 브러쉬 크기 좀 조절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쓱 올리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Shift 키 누르시고 이렇게 쪽도 필요하면 해줘도 돼요. 사실 어차피 여기 끝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군데군데 낮게 리터치할 부분이 있으면 리터치하고 스무스하게 이거 스무스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무스 해서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간 다음에 나무 배치를 하는데 배치를 할 때 몇 가지 나무들을 돌려가면서 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페인트 브러쉬라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도 되고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군데군데 지어나가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네, 해주시고 또 군데군데 지우고 있으면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또 지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확 만들어 놓고 이게 스캐터링 예. 군데군데 지우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얘가 좀 풍성해 보이네.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 다시 카메라 뷰로 가봐요. 그럼 뭐야 여기 나무 갑자기 생기고 능선도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리서치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러한 능선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지형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저장해 주시고 자 여기서 빌드 해주시고 이제 나무는 만들 필요 없어요. ESC 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카메라가 놓여져 있는 이 블럭 어디 블럭이냐면 여기 블럭 이제 대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샌드박스로 저희가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이럴 때는 모델링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이거 정지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크래치에서 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대지를 만들기 위한 그리드를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버튼 눌러주고 더블 클릭해서 어느 정도 영역을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들어줄 거예요. 네. 살짝 들어주는 과정이 약간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도 오래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버벅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약간 이건 컴퓨터 성능에 따라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학교에서 진행할 때는 버벅거림이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하면은 우리 변환되는 게 좀 빨라야 되는데 이렇게 연산 속도가 좀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아마 이거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이쪽 부분 대지가 저기 있고 카메라 앵글 위치로 봤을 때 이 뒤쪽에 이렇게 있네요. 뒤쪽에 앞쪽 부분도 뒤쪽 부분이 약간 능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아마 카메라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부분도 선택하시고 플레이 버튼 껐다가 올려주시고 근데 여기 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경 이 반경을 한 5천 정도 맞춰주고 5천 엔터 하면 선택한 반경이 좀 줄어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스페이스 더블 클릭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더 더블 클릭해서 다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플레이 버튼. 네, 이러한 올리고 내리고 한 작업을 반복을 해서 어느 정도 대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소요 시간 좀 걸릴 거라서 네, 대지를 쭉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각자 재밌게 하시면 될 것도 같아요. 여기 너무 올라갔네. 높이 조정. 카메라 구도를 조금 바꾸려고요. 여기가 너무 대지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쯤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쯤으로 카메라 앵글 조금 바꿀게요. 160으로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카메라 앵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저장. 다시 가서 요쯤 지금 카메라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카메라 스페이스바 뒷부분이 다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베이스가 마치 주변 무대를 연출하듯이 그다음에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스페이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돼지 부분은 잡아줬습니다. 여기 플레이 끄고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가볼게요. 이제 하시고 카메라 앵글에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좋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좀 괜찮은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카메라를 바꿀까요? 아니면 여기 새로운 컷은 여기다 찍어요. 여기 있는 효과를 복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사기 붙여넣기 하면 효과들이 그대로 들어오고 요 위치에 한 장 찍고 아까 전에 이 옆에였죠. Q2를 적당히 써서 어느 위치가 괜찮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정하시고 이렇게. 요 위치와
이 위치, 미세한 위치의 차이지만 수평 이동 차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뚝뚝뚝 끊어진 로우 폴리곤 같은 게 보여요. 저런 건 나중에 스무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스케치업에 스무스하게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쪽에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스케치업 가서 이제 재질을 입힐 건데요. 재질을 이제 나누어서 입힐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지금 카메라 위치가 이쪽에 하나가 있는 거, 이쪽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은 컨트롤 키로 아, 4K 줄 것 같은데 여기서 창 하신 다음에 기본 트레이에 가장자리 부드럽게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가장자리 알겠다. 이게 뭐냐면 이 샌드박스가 생기면서 생겨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낮춰버리면 제일 낮춰버려 삼각형이 나와요. 예, 삼각형인 상태에서 이렇게 길이나 이런 걸 만들기 편하거든요. 네, 더블 클릭해 주시고 예를 들어 나 이쪽 길로 이렇게 길을 내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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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을 놔두시고 여기 대지 땅 조경에 흙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아마 이쪽에도 카메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도 예를 들어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카메라 앵글을 지나가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네요. 어차피 이 잔디를 깔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잔디 깔렸네. 그러면 이 잔디 깔려져 있는 상태로 한번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 보시고 카메라 앵글을 싹 잡아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쭉 도로 형성돼 있고 네, 반대편에도 도로 형성이 쭉 돼 있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지금 요 재질과 이쪽에도 이렇게 재질을 이렇게 녹지 형성 방식으로 깔아줘요. 그 다음에 한번 저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앵글로 가요. 그 다음에 요 위치와 요 위치 예, 두 가지의 위치 중에 뭐가 괜찮을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위치로 카메라 앵글 높이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스무스하게 작업을 할 건데 우선 이거는 지금 스케치업 재질이에요. 예, 스케치업 재질. 그래서 스무스하게 먼저 가볼까요? 이 오브제 선택해 주시고 이거를 제일 스무스하게 바꿔버리면 얘가 부드러워져요. 예, 동일 표면 부드럽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완전 부드러워지죠. 네, 저장 한번 해보시고 루미온으로 가서 카메라 앵글을
눌러주시고 이쪽 상태랑 이쪽 상태랑 했을 때 뚝뚝뚝 끊기는 부드럽지 않은 로우 폴리곤 상태가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빌드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재료를 진짜 루미온 재료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실내, 잔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 잔디로나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잔디다. 3D 잔디라고 있어요. 3D 잔디. 그래서 잔디를 이렇게. 근데 잔디의 채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바꿔나갈 수도 있고 크기도 여러분들이 바꾸고 길이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완료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도로도 실외, 흙바닥 여기 없네 여러가지 토양 해서 얘들 이렇게 흙바닥 타입으로 해도 되고 컬러 바꿔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뭐 이렇게 도로를 깔고 도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커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잠깐 일시 정지하고 다시 낮췄다가 도로는 한 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서 스포일을 꼭 짜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스포일로 짜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어쩌면 보면 이 브러쉬 스케치업이 색채 브러쉬 같은 게 있어요. 페인터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유료더라고요. 필요한 건 유료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갔다가 플레이 버튼을 안 눌렀죠. 스케치업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또 동기화가 돼 있을 거예요. 한 줄로 제가 줄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완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얘도 재료가 있어요. 이거는 3D 브러쉬 해서 이렇게 깔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오브제들을 자유롭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심 지역이니까 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오브제 중에 깔 건데 여기에 조명을 달 거야 해서 조명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컴퓨터 성능 사양에 따라서 조명의 이 퀄리티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만 반영을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막 달라요. 조금씩 해주시고 예를 들어 여기다가도 좀 나무를 깔고 싶다. 나무가 좀 잘 보이게 하시면 나무를 여기서는 좀 근거리이기 때문에 나무를 막 깔면 안 되고요. 좀 조절하면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는 이 카메라 앵글 뷰 봐봐요. 여기 얘가 메인인데 이 앞에 나무가 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얘가 메인이니까 그럼 이럴 때는 당연히 앞에 있는 나무도 지워줘야겠죠. 얘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깔면 안 돼요. 저기 메인 씬이 있고 내 모델은 얘인데 내가 한마디로 찍어야 될 모델이잖아요. 얘가 주인공. 주인공은 시야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깔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나무를 이 윗부분 좀 깔아봐야겠어요.
이 에코 시스템, 나무와 같은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좋아요. 잘만 깔면.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화력수 계열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수 계열로 나온 좀 큰 것 같아 또. 음, ESC 누르고 옆에 있는 나무를 아싸리 조금 더 앵글이 잘 나오게 조절해. 앞으로 이런 거 딱 옮기면은 여기 카메라 씬 뷰도 같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이 항상 이 체크를 해야 되니까 네. 불편한 감이 있어요. 여기가 생각 좀 별론데. 이것도 취향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웨어하우스, 스케치업 웨어하우스에서 집들을 하나씩 불러와도 돼요. 스케치업 파일로. 네. 스케치업 파일로 무슨 얘기냐면 스케치업을 하나 더 열어요. 이렇게 네, 여시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다가 스케치업 모델링을 추가해도 되죠. 플레이 버튼 누를 때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3D 웨어하우스에 오피스 빌딩 또 있지 않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이런 걸 내려 다운받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깔아줘요. 이렇게 깔아가지고 당연히 지금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쇽 해가지고 싹 보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음. 그럼 얘도 또 재질을 넣어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애로사항이. 주변 건물이지만 어쨌든 주변 건물이지만 쇽 해가지고 멀리서 그냥 넣어버려야지. 재료 너는 무엇이니? 나는 유리야. 잠시만요. 실 이렇게 유리. 그리고 너는 뭐니?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어쨌든 지금 재료 분리가 이 여기 있는 이 전등들하고 묶여버려 있어요. 이게 디폴트 메터리얼이라. 근데 그냥 지금 그냥 할게요. 음, 실외 자재 중에 플라스터 이걸로 할까? 벽돌라면 벽돌라면 여기가 다 벽돌이 돼가지고 나머지 이게 다 연결 자재거든요. 연결 재료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네, 아쉽네. 아니면 그 스케치업에서 또 재료를 따로 넣으면 돼요. 이 재료를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귀찮으니까 바닥 재료들을 따라 골라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바닥 재료를 요걸 갖고 오려고. 그래서 재료 구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재료 구분. 여기는 콘크리트로 이게 되고 그런다.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루미온으로 가서 재질만 분리해서 잘만 깔아주면 되겠죠. 우선은 여기 재질은 여러 가지로 실외
너무 별로다. 오케이, 깔았어. 저런 거는 패턴화돼 있지 않은 애를 까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 다음 너를 가져온 부제니까 이거 붙겠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하나만 깔아주고 복사하셔야 돼요. 예, 선택하시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 복사, 복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쉽게 하려면 하나 배치하실 때요, 라인 대량 배치라고 있어요. 대량 배치.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쭉 깔아주고, 뭐를 대량 배치할래? 얘를 대량 배치할래? 해가지고 추가해서 방향을 이쪽 방향, 이쪽 클릭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지워야겠죠. 이렇게 하셔도 돼.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도 이거 일자 해서 이렇게 깔아주고, 대신에 지금 방향을 반대로 해야겠죠. 90도 0도 이렇게 완료 해주시고, 얘도 저기 있는 거 저기 하나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위치를 좀 조정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 건물이 이 스케치업에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제 생각에 좋은 방법은 얘를 스케치업을 하나 더 여시고요. 하나 더 열어요. 그 다음에 이 스케치업에다가는 스케치업 파일 하나를 임포트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 아줌마는 지워주고 3D 웨어하우스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오피스 빌딩을 또 쭉 아파트먼트를 할까요? 아파트먼트 해줘요. 그 다음에 모델 해주시고, 아파트 하나 다운받았고요. 예. 하신 다음에 이거니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크니 못생겼다. 예. 분해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는 얘만 필요해요. 컨트롤 X 했다가 새로 만들기 아니요 하는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인치 단위인가 싶어. 이 미터 단위네. 밀리미터 단위로 통일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닫아주고 다시 열어줘요. 얘를 밀리미터로 지워주시고 컨트롤 V, 컨트롤 C를, 이게 파일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 Vray 스케치
스케치업 엑기스 3번에 아파트 해줘요. 이게 스케치업 파일이죠. 네. 그럼 루미온에서 저 파일 하나를 그냥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모델 중에 여기에서 임포트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배치하기를 할 때 새로운 모델을 가져올래요. 무슨 모델? 아파트를. 아파트야 갖고 와요. 그러면 지금 아예 스케치업 파일 하나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여기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얘는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ESC 하신 다음에 얘는 갖고 온 거니까 여기 점이 또 생겨요. 더블 클릭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를 심는데요. 나무를 예를 들어 심을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크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 나무가 대충 이거 한 3그루 심어요. 근데 제 거 신 화면에서 이 나무들이 어떤 보조적으로 배경적인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막 키워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큰 나무. 저희 막 실습할 때 고양이 같은 거 하기도 했었죠. 왜냐?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 나무가 많이 이게 살짝살짝 보이게 하려고. 예를 들어 이렇게 봐요. 저기 큰 나무 보이죠? 이 나무. 이 나무가 사실 이거 이 위에 이 나무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쪽 건물도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시프트 키 눌러서 빠르게 갑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 집을 대충 때려놓고 싶어요. 그러면 배치해가지고 새로운 거 말고 오브젝트 하신 다음에 기본적인 집 모양들이 또 있어요. 음, 집 있죠. 여기에서 이런 거 있죠. 아파트 원스트. 여기다가 대충 때려 넣으세요. 집만한 크기 아파트도 있긴 있겠지만 보조적으로 보이게끔. 예를 들어 여기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보조 음식들이에요. 얘는 에피타이저 같은 애들. 일식집이나 회집 가면 스키다시 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해요. 그 다음 깔아줘요. 얘를 무브를 하는데 고도를 올려버려요. 네,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 다음에 제 걸 렌즈로 봤을 때 여기에 마치 이런 옆에 건물 있는 것처럼 여기는 가려줘야겠죠? 다른 건물. 자, 보세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저기로 내가겠지. 어차피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밑으로 내릴 때 Alt 키를 누르고 내리면 복제가 되죠. 이렇게 마치 얘가 커다란 건물인 인형. 이렇게. 그러면 티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야 저기 옆에는 뭐 높은 건물도 있네 이렇게 느껴지지. 어, 티가 안 나. 한마디로 이 메인 건물을 띄워주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건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각져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요 오브제들은 다시 부드럽게 슉 처리를 하고 저장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루미온으로 넘어와서 이제 효과들을 쭉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이팅 부분에서요, 하이퍼라이트라고 해서 외부의 빛이 실내나 이런 데 잘 유입되고 산란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미리 보기로 활성화돼서 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자를 세팅을 할 건데, 그림자 항목 해서 그림자의 범위라던가 그리고 채색, 밝기, 내부 정도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부드러운 그림자, 세부 묘사 그림자 이런 것들도 세부 묘사 그림자까지 잘 하면은 이 잔디 패턴이라던가 이러한 세부적인 요소들까지 잘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값을 줄 건데요. 여기에서 반사값 요소는 이 유리와 상관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액티브 주시고요. 플러스 부분에 유리면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측면,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배면,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유리면에 이런 반사판을 잘만 대주시면은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이렇게 유리면이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반사 재질이 없기 때문에 저 빨간색이 칠해지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자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용된 후와 활성화를 시키면 적용된 후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반사가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약간 리얼한 빛 처리와 같은 부분에 대한 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개 같은 경우에는 한 안개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의 농도라든가 이런 것도 흐려진 부분, 안개의 밝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보정. 색상 보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색상 보정해서 색의 온도라든가 이런 색조 이런 것들 조절을 해서 저는 생동감이나 밝기 그거에 따른 대비 정도를 여러분들 이 상황에 맞춰서 잘 반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사기 심도. 여기서 P3개 심도에서 아마 이 DOF 거리값에 맞춰서 주요 요소 정보와 초점 거리에 따라서 주변을 뭐 흐리게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통해서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네트. 비네트라고 해서 렌즈 효과 같은 건데요.
여기 예술, 보정, 부분의 피네트 효과를 해서 너무 진하잖아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만 살짝 표현되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약간 조리개와 같은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V-Ray에도 있는 건데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라이팅 파트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파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정도라든가 이걸 하게 되면 이 주변 요런데 주변 광원 요소들도 확산이 되고 스포트라이트 요소들 태양 효과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지 그 다음 태양빛 볼륨 그래서 이 실내나 실외에서 빛이 산란되는 그 풍성한 빛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이 메인 건물 주변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해주시고 초점거리를 이거는 13 정도로 해주면 돼요. 이 정도 해서 메인 건물 주변으로 이게 꾸며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사람 하나 정도 추가를 하고요. 일단 저장 한번 먼저 해줘야겠네. 그 다음 사람 추가 해서 배치해 주시고 저장 못하는 친구 시그니처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배치 회전해서 저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해주시고 여기도 회전이 아마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선택하고 클릭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게끔 해서 여기까지 우선 러프하게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이미지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렌더링을 하실 때는 인쇄할 때는 포스터나 할 때는 고해상도로 하시면 되고요. 4K, 8K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은 테스트 렌더해서 포토샵 리터치까지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렌더링 폴더 안에 PNG 타입으로 해서 베이스로 우선 이미지를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를 저장을 하실 때 이걸 누르고 있어야 하는데 추가 출력이라고요. ESC를 눌러면 해지가 되나? ESC? 안되네.
아, 여기 있다. ESC 확인. 네, 일부러 잠깐 취소했고요. 렌더 다시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DNSLAM으로 해주시면 이제 포토샵에서 리터치 가능한 확장자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쉽게 이 오브제를 셀렉션하거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체크하시고 이미지를 내보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저장하는 데만 한 6분 정도 걸렸고요. 4K 같은 경우에 더 오랜 시간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셀렉션하기 편하게 큰 컬러 매핑까지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우선 이 상태에서 리터치를 통해서 근데 왜 여기 재질이 저 모양으로 들어갔을까요? 마음에 안 들게 들어갔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재질을 넣고 선택을 안 했나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갔죠. 유리 퓨어 글라스로 한꺼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시 해야겠네요. 적용 버튼을 제가 눌러놔 봅니다. 다시 볼게요.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 해주시고 데스크탑 한 다음에 같은 이름으로 해서 덮어 씌우기를 하면 되고, 이건 전부 항상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포토샵에도 리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장을 이제 했고요. 네, 이제 큰 문제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포토샵 리터치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주고 네, 스케치업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토샵 열어주시고 파일 열기 하신 다음에 Vray 엑기스 3번의 렌더링 이미지 베이스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파일들 3번의 렌더링 폴더에 첫 번째 파일 말고 전부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뎁스, 컬러 각각의 요소들을 전부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배경은 더블 클릭해서 풀어주시고, 그러면 이 친구는 베이스 렌더가 되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셀렉션을 위한 부가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간단하게 3번 폴더 안에다가 제가 야경 이미지 같이 넣어놨는데요. 요거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일부분 파트를 복사하신 다음에 안에다가 어떤 요소들을 꾸밀 수도 있는데요. 여기 한 것처럼 이렇게 포토샵 이미지의 일부분을 떼어와서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V 하시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이거 줄여주시고 줄여주시고 그 다음 Alt 키 누르시고 휠 키신 다음에 컨트롤 T 해주시고 예를 들어 이쪽 부분에 왜곡 하신 다음에 붙여놓고 왜곡 하신 다음에 붙여놓고 붙여놓고 해서 적용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크린을 주면 됩니다. 빛에 반사되는 느낌으로 스크린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랑 이어지는 이쪽 파트에 동일하게 이 요소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T 해주시고 쭉 잘라주시고 이 옆에 이어서 붙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이즈 줄여주시고요. 여기서 왜곡. 근데 이미지에 약간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 조금 조절해주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동일합니다. 스크린 해주시고 투명도는 어느 정도 낮춰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뒤로 빠지면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건 한번 써먹었으니까 또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이런 걸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해주시고 특정층 위치에다가 배치해 주시고 컨트롤 T 해서 사이즈 줄여주시고 그 다음 확대 컨트롤 T 해주시고 왜곡 그 다음에 네, 배치 Alt 키 누르시고 휠 스크롤 다운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왜곡 해주시고 붙이고 해서 네. 하시고 스크린 하고 볼트만도 좀 낮춰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건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 좀 여기서는 이런 스타일로 쭉 붙이면 되고요. 여기 멀리 있는 위치에서도 마치 빛에 반사된 것처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은 여기 메터리얼 아이템 한번 써볼게요. 확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할게요. 그게 이게 이쪽으로 선택하기 힘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교집합으로 이걸로 이 색깔을 여기에서 이 색을 교집합으로 이 색 이렇게 인접 끄고 이 색 하게 되면 전부 다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빼나가면 되겠어요. 백스페이스를 풀어주고 이렇게 빼신 다음에 옆면만 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빼시고요. 이렇게 빼시고요. 그 다음에 계시고 네. 여기에다가 컨트롤 D 하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시고 맨
위에 레이어에다가 먼저 V할게요. 그 다음에 T에서 줄여주시고 선택된 게 날라왔네. 이거는 곱하기 그래서 우선은 그 다음에 빼고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쪽 방향으로 포커스를 잡아주시고 다시 선택해야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고 선택을 해야겠어요. 백스페이스 한쪽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교집합으로 마법사봉으로 교집합 인접 끄고 이렇게 다음에 컨트롤 Z 요거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선택됐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가 이거죠. 이거 선택하고 클리핑 마스크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클리핑 마스크는 곱하기가 아니라 이제 스크린으로 바꿔요. 스크린 브라우스처럼 해주시고 이 잠그고 무브로 조절을 하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줌아웃 하면 저렇게 빛도 줄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쭉 작업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요소를 쭉 넣어주면 되고요. 이 위에다가 이런 게 있어요. 색상 검색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져 있는 효과들을 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스케치업 V레이에 엑기스의 3번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루트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루트 파일이라고 어느 정도 똑같은 부분에 빛 기반의 사진 효과를 넣는 건데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뭐 이런 타입인데 루트를 쓰면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원래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바뀌어 뭐 이렇게 색감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켜주시면 갑자기 얘가 이 필터링이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주는 이런 것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폴더에서 라이트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풀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브러쉬에서 요거 눌러주시고 브러쉬 가져오기 그 다음에 3번에 라이트 브러쉬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빔 라이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 그냥 테스트 상황 이게 사실 야경에 더 적합한 요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트 부분을 색상을 추가해 주시고 색감은 낮춰주시고 다음 컬러는 그냥 노란빛으로 하겠다. 이렇게 눌러줘요. 라이트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브러쉬를 가지고 지금은 주간이기 때문에 많이 티는 안 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안개 효과를 넣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적인 브러쉬에서 늘려주고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확산시켜주고 네. 그 다음에 흰색으로 새로운 레이어에서 이렇게 대충 때려주시고 얘는 소프트라이트 해줘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레이어 하나, 검정색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필터에서 렌더 여기서 렌즈 플레어로 빛이 오는 방향 잡아주고 확인 한 다음에 소프트라이트 그린 소프트라이트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 Alt 컨트롤 Shift E 해줘서 병합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 작업에서 간단하게 그냥 그레디언트 맵 통해서 제가 많이 쓰는 주황색 계열 입혀주고 이 상태에서 소프트 그레이 효과를 낮춰서 이렇게 효과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만 작업을 진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도 같이 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거 스터디하면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쭉 한번 살펴봐도 좋은 스터디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다음 월요일날 할 수업 엑기스 영상도 촬영해 놓을 테니까요. 그거 활용해서 참조해서 여러분들 결과물을 바꿔치기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